지금 그 후보자께서 이 라임 사건, 오티머스 사건 지금 검찰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이 선임계 제출하신 이후에 검찰청에 찾아가서 구두 변론한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법에 보면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의뢰인들의 그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2년간 검찰을 이끌 총장 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성, 소신 등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후보자는 특히 그 검찰 조사를 받는 지금 그 신분으로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는 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오늘 매우 엄중한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나왔던 것입니다. 반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으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로서 인사권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 지금 검찰 청와대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뭐냐? 정권 눈치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후보자의 발탁 이유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 그 소신을 밝혀주는 자리가 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러면 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 한번 사건 하나하나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고 있는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PPT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관련자 13명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수사가 부진하다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러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4월 19일 항고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당시 그 수사팀 좌천이 있었고요.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늑장 결재 등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수사 국민들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재판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임 총장께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역 없는 수사.
그러면 후보자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을 지금 후보자는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시는데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첫 단추가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전면 재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서 내용을 지금 잘 모릅니다. 제가 1년간 밖에 있었거든요. 재수사 의지는 없으시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렇지는 것 않고요. 같아요. 예. 제가 총장이 돼서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한번 보고도 받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삭기 사건 두 사건 합쳐서 피해자가 5천 명이고요. 피해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입니다. 이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권 수사는 오리무중입니다. 또 옵티머스 수사는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적힌 내부 문건, 일명 펀드 하자 취유 문건이 확보됐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께서 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공정한 수사 지금 검찰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PPT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 것들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보니까 그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만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론하거나 관여하진 않았고 그럼 선임계만 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니고요. 예.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의뢰인이 잠깐만요. 있는 거지 지금 않습니까? 그 후보자님 네. 이 사건 본인이 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느냐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그 후보자가 2018년 6월에 법무부 장관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월에 남부지검에서 이 라임 사건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3월, 4월에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법무부 내부에 조금 그 보고 체계가요.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지 않았어요? 그 작년 12월에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선임계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이 선임계 제출하신 이후에 검찰청에 찾아가서 구두 변론한다거나 아니면 변호사법에 보면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 의뢰인들의 그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 비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전제로 드립니다. 본인이 변론을 했는지를 좀 어려우세요? 그렇게 내용이십니까? 두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유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못 드리는 것이죠. 변호사로서 비밀유지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누가
다시 한번 이번 법률 네. 점검을 해보고 그러시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